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정 대표의 오늘의 취업의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로 설계 갈등과 대책이라고 뽑아오셨어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로 선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되게 쉽게 취업이 되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요소가 걸쳐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졸업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직장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죠. 네. 두 분은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뭐 제 직업의 특성상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제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 좋아하고 그걸 했을 때 행복해야 되지 않으면 직업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네. 상은 씨는?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골랐던 되게 운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적성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많죠. 사실은 한 50% 이상이 대부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6번 바꿨잖아요. 네, 저는 30번 바꿨죠. 그러니까요. 형님이세요. 네네. 근데 어떤 게 더 고려가 돼야 되나요? 네, 상당히 많은 요소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흥미라든지 내가 어디에 근본적으로 흥미가 있는지 또 부모님의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내 학력이라든지 전공은 뭐냐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 것도 뭘 못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가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나 그 자기 소위 말하는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체계적인 진로 설계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드물죠. 지금 현재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네.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들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었죠. 네. 그냥 무조건 저 점수 잘 맞춰서 가라 이런 네, 식으로만 네. 했지 뭐. 네. 그렇게 해주는 선생님도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일 하지만 제가 어떤 선배님을 만났더니 불평을 했어요. 사실 더 좀 확 뜨고 싶고 더 일도 많이 하고 싶다. 뭐 몸값이 올라서 출연료도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놈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래도 부모님 걱정은 안 하지 않느냐. 자기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도 집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일반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다.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우리 신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아버님도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아버님의 어떤 이런 뭐 조언이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뭐 사실 저도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뭐 진로 결정에 대해서 받은 적은 없고요. 사실 뭐 우리 그 박재권 MC도 많이 활동하시지만 저도 이런 동호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한 5살에서 10살 정도 연배가 높으신 형님들, 이분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그 진로나 앞으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조언을 얻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초상 대표께서는 직업을 30번이나 바꾸셨잖아요. 어떤 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나요?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송 아나운서님은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저요? 저는 뭐 책 보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진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건 나중에 사회 나서 그런 거고요. 그냥 선배들 뭐 책에서 보고 그런 걸 많이 영향 받은 것 같아요. 대체로는 이제 부모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죠.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거쳐왔느냐, 주변의 친지분들하고 또 요즘은 좀 세대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TV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부모님들은 대체로 어떤 직업을 추천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박재권 아나운서님. 사자죠, 뭐 사자. 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 아니면은 무원. 네. 승무원, 특히 여자분들은 여자한테는 뭐 선생님, 최고죠. 좀 더 나아가면 뭐 교수 이렇게. 한의사 이런 것들도 많이 원하는 직업들이죠. 대체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종들을 많이 원하죠. 그래서 뭐 고시를 패스라고 해서 사법고시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종을 원하는데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공부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준비할 때 이 의사나 판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기 요건이 안 되면 해당하는 과에 졸업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에 또 때로 좌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혹시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느낌을 가져보신 경우가. 박재곤 선생님은 직업도 많이 거치셨으니까. 네, 좌절했던 경험이요? 네. 네. 좌절했던 적이요? 네. 그 뭐 좌절했던 거는 뭐 공채나 오디션 받아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엄청 좌절하죠. 그렇죠. 저는 예.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동안. 예, 그때 못 먹던 술 전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어때요, 우리 신현종 대표는 네. 지금 하는 일은 만족스럽지만 또 좌절해 보신 적도 있죠? 예, 뭐 지금 사업을 하기 전에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도 뭐 이런 전공을 사실 뭐 영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영어 말고는 다른 게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고 하죠. 좀 이런 뭐 학력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제가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네, 저도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던 그 동기가 또 일을 하면서 야간에 대학원 간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동기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뭐 경험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뭐 그동안 살면서 많이들 좌절하시고 그걸 발판 삼아서 지금까지 올라왔겠지만 그 좌절한 순간순간에는 직업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공 선택 같은 그런 어려운 관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전공 선택을 수능 점수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한 50% 정도가 넘습니다. 직업도 이제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로 갈등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자신이 원했던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도 막상 취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회로 나올 때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소위 말하는 스펙 하니까 그렇죠. 도대체 스펙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을 많이 느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불안하게 스펙이 없어서 이런 스펙을 조금 더 쌓았으면 했었던 그런 느낌들이 있으세요? 아유, 많죠. 뭐 일단 저는 토익 점수도 없고요. 뭐 이렇게 좋은 대학교도 나오지도 않았고. 네. 뭐 성공하셨는데요. 예, 저는 정말 그런 너무 섭섭하고 뭐 네. 속상하고 그런 일 많죠. 그래. 오늘 그런 것들이 이제 밀렸을 질문을 때.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선 자기 성찰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네. 근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고 답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좌절을 겪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잘 이용해서 맞아요. 자기소개서 잘 묶어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사람은 질문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자신에게도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타인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의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저는 사실 예전에 정말 바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열심히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쓴다든지 아니면 정말 저를 어딘데 소개할 때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이럴 때는 이런 방법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네요. 네, 그쵸. 그랬을 때는 평소에 아무래도 좀 모아야겠죠.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사건들, 내 인생에서 있었던 재미있었던 사건, 슬펐던 사건, 그 몸무게도 빼신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거 비밀인데. 네, 많이 뺐습니다. 예. 몸무게 70kg대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공개를 하시다니. 그런 것도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결단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미래에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스토리가 되죠. 그런 것들 잘 잡아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점집에 찾아가서 점집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예. 애기 동자라든가 그쵸. 부채도사 예, 이런 것들. 얼마나 답답하시면 남에게 자기 미래를 이렇게 맡기겠습니까? 네. 예,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사실은 저한테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젊은이들의 무릎팍 도사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펼쳐놓고 이거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찍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못 찍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본인이 이제 가장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그 직업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가 진로 상담에서 실패할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찍는 게 아니죠. 자신이 어떻게 이제 최적화된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스스로 많은 체험을 하고 간접 경험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뭘 잘하구나. 또는 예전에 해왔는데 사실은 못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남한테 편하게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찍어줘도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일을 수행해 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토리 설계와 진로 설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 대표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진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일이고요. 대한민국의 이제 젊은이들이 지적 성숙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진로 성숙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좀 부가가치도 높이고 인재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효정 대표님께서는요. 예, 일단 그 전통적으로 10월에 그 채용 공고가 나오던 회사들이 지금 9월에 서류 접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좀 물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서류를 더 읽겠다. 이런 의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반드시 그런 기본기 잊지 마시고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취업의 기술 꼭 하나씩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신현종 대표, 정철상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